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뒷골목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엄마, 아빠, 왜 나를 버렸어? 그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며 15년 전의 그날로 되돌아갔다. 가족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그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처럼 아팠다. 하지만 오늘 그의 결혼식 날 그 문이 다시 열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28살의 민준은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서 자라지 않았다. 그의 어린 시절은 부산의 작은 마을, 바다 냄새가 스며든 집에서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어부로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어머니는 집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대접했다. 민준은 그들 사이에서 유일한 아들로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그의 비밀을 견디지 못했다. 민준이 13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 돌아온 그는 친구들의 장난에 휘말려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남자아이 하나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가슴이 떨렸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밤마다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느껴? 이게 무슨 죄야? 학교 도서관에서 몰래 찾아본 책들,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에서 읽은 글들. 그는 동성애자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고 그 단어가 자신을 향한 증오의 화살처럼 느껴졌다. 한국의 보수적인 마을에서 그런 감정은 죄악이었다. 14살 생일, 민준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나 남자를 좋아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을 안아주었지만 그날 밤 아버지에게 말했다. 우리 아들이 이상해졌어.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할까? 다음 날 아버지는 민준을 마당으로 끌고 나가 때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이 집에서 그런 놈은 살 수 없어. 피가 흐르는 민준의 뺨을 보며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그날 민준은 집을 쫓겨났다. 겨우 14살, 주머니에 5만 원과 옷까지 몇 벌을 챙겨 부산역으로 향했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 민준은 창밖을 보며 울었다. 이제 나 혼자야. 가족은 없어. 서울에 도착한 그는 지하철역 근처의 공원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고 배가 고파 돌을 물었다. 다음 날 그는 종로의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아저씨, 나 일할게요. 뭐든 할게요. 사장은 불쌍한 꼬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민준의 타지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지하철역 벤치에서 잠을 잤다. 학교는 포기했다.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웠다. 시간이 흘러 민준은 16살이 되었다. 그는 이제 서울의 뒷골목을 누비는 거리 아이가 되었다.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았고 때로는 다른 버림받은 아이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공동체를 느꼈다. 나도 그래. 가족이 날 버렸어. 한 소년의 말에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 불렀다. 하지만 그 공동체도 영원하지 않았다. 한겨울 추위에 져서 한 친구가 죽었다. 민준은 그 아이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해? 그 비극은 민준을 변화시켰다. 그는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17살, 그는 카페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다.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 꼬마, 왜 그렇게 야위었어? 하지만 민준은 미소로 버텼다.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 카페 주인은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일원이었다. 어느 날 주인은 민준에게 물었다. 너도 우리랑 같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그의 삶에 빛이 들어왔다. 주인은 그를 LGBTQ+ 모임에 데려갔다. 그곳에서 민준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였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20살이 된 민준은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프리랜서를 시작했다.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며
그의 손은 창작의 기쁨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버림받은 아픔. 그는 연애를 피했다. 내가 누굴 사랑하면 그 사람도 고통받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지훈을 만났다. 지훈은 25살, 서울 태생의 밝은 청년이었다. IT 엔지니어로 일하는 그는 항상 웃으며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안녕, 민준 씨, 내 디자인 봤어. 정말 멋져. 처음 만남은 어색했다. 지훈의 미소가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해? 지훈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냥 내가 좋아 보이니까. 그 후 그들은 자주 만났다. 커피숍에서, 한강 산책로에서. 지훈은 민준의 과거를 듣고 안아주었다. 내가 버림받은 게 잘못된 거 아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민준의 눈물이 지훈의 어깨를 적셨다. 그 순간 사랑이 싹 텄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다. 지훈은 민준을 위해 요리를 배웠고 민준은 지훈에게 그림을 그려주었다. 이게 우리 둘이야. 영원히 함께. 하지만 민준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내 가족이 알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지훈은 웃었다. 내 가족은 이미 나를 받아줬어. 너도 가족이 될 거야. 25살 민준은 지훈과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원룸에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민준은 디자인 공부를 재개해 대학에 들어갔고 지훈은 그의 응원자가 되었다. 시간은 흘러 28살. 민준과 지훈은 결혼을 결심했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 3년, 그들은 법적 부부가 될 수 있었다. 우리 결혼하자. 지훈의 프로포즈에 민준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 준비는 행복으로 가득했다. 친구들, LGBTQ+ 커뮤니티가 모여 도왔다. 민준아, 내가 빛나.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가족이 내 결혼식을 알면 어떻게 할까? 그들은 날 아직도 증오할 텐데.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하객들이 모였다. 민준은 흰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보았다. 오늘 나는 새로 태어나. 지훈이 다가와 손을 잡았다. 사랑의 교회 종소리가 울리며 그들은 서약을 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키스할 순간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민준의 눈이 커졌다. 아, 어떡해. 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울었다. 민준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떠난 후 우리는 후회했어. 내 동생이 내가 동성애자라는 걸 받아들이라고 설득했어. 여동생 수진이 말했다. 오빠, 나도 결혼했어. 그런데 내 소식을 듣고 내 결혼식에 오고 싶었어. 민준의 다리가 풀렸다. 지금 와. 14년 만에.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서울로 간 후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 그런데 최근 내 디자인을 우연히 봤어. 버림받은 아이의 이야기라는 전시회에서. 그게 내 삶이었구나. 우리는 내 엄마가 병으로 쓰러졌어. 그때 내 사진을 보며 울었어. 우리 아들이 살아남았구나라고. 어머니가 다가와 민준을 안았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우리는 변했어. 내 사랑을 인정할게.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분노, 슬픔, 기쁨이 뒤엉켰다. 아빠, 엄마, 나도 여러분을 사랑했어. 하지만 아팠어. 너무 아팠어. 지훈이 민준의 손을 잡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하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가족은 처음으로 지훈을 안아주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지켜줘서. 그날 민준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의 의식, 재회의 축제였다. 민준은 깨달았다. 버림받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의 여정은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났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가졌다.
지훈과 새로운 혈연과 선택된 공동체. 서울의 밤하늘 아래 민주는 속삭였다. 이게 내 삶이야. 민준의 결혼식 후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나 그 재회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병은 위암 초기였다. 서울로 올라온 가족은 민준의 도움으로 치료를 시작했다. 민준아, 내가 없었으면. 어머니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다 괜찮아요. 함께 이겨내요. 지우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한강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시아버님, 민준이가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는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웃었다. 고맙다, 지훈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출렁였다. 밤마다 그는 꿈을 꾸었다. 14살의 자신, 비를 맞으며 서울로 오는 기차 안. 왜 나를 버렸어? 그 꿈은 이제 용서의 빛으로 물들었지만 상처의 흉터는 남아있었다. 지우는 그런 민준을 안아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서두르지 마. 그들은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LGBTQ+ 지원센터에서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가족이 돌아왔지만 아직 무서워요. 다시 버림받을까봐.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다. 민준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점점 커졌다. 그는 버림받은 자의 여정이라는 테마로 전시회를 열었다. 작품들은 그의 삶을 담았다. 검은색과 회색 톤의 추상화, 그 속에 숨겨진 무지개빛. 관람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게 당신의 이야기예요. 한 여성이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의 이야기죠. 그 전시회에서 여동생 수진이 처음으로 그의 작품을 샀다. 오빠, 이거 우리 집에 걸게. 내가 자랑스러워. 가족과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었다. 아버지는 부산에서 올라와 민준의 스튜디오를 도왔다. 이게 내 직업이구나. 예쁘네. 어머니는 치료 중에도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국 끓였어.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민준은 웃으며 답했다. 엄마, 다음에 내려갈게요. 지훈이랑 함께 크리스마스. 그들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14년 만에 귀향이었다. 집은 여전했다. 바다 냄새, 어머니의 국 냄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잔을 들었다.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용서해줘서 고맙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러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마을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게 그 버린 아이야. 게일의 수군거림이 민준의 귀에 들렸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무서워. 지훈은 대답했다. 함께 맞서자. 내가 강하니까. 그들은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연을 했다. 사랑은 차별이 아니에요. 우리도 가족이에요. 처음에는 야유가 나왔지만 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내 아들입니다.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박수가 터졌다. 민준은 느꼈다. 변화가 시작되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왔다. 어머니의 치료는 성공적이었다. 민준과 지우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 앞에서. 여기서 우리 결혼식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 지훈의 말에 민준은 웃었다. 좋아. 가족도 초대해서. 그 여행은 그들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다. 밤하늘 아래 별을 보며 민준은 속삭였다. 고마워, 지훈아.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부산으로 돌아온 가족은 이제 서울로 이사왔다.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민준은 아버지에게 디자인을 가르쳤다. 아빠, 이 소프트웨어 써보세요. 아버지는 서툴지만 열심히 배웠다. 수진의 아이가 태어났다. 조카야, 오빠가 안아줄게. 민준은 아이를 안고 울었다. 나도 이제 삼촌이야.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가끔 드리웠다. 어느 날 민준은 옛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너 버림받은 거 아직도 마을에서 이야기해. 조심해. 그 편지는 민준을 흔들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우는 그를 안아주었다. 내가 이겼어. 이제는. 여름, 민준의 스튜디오는 큰 프로젝트를 받았다. LGBTQ 플러스 단체의 로고 디자인. 그는 밤낮 없이 일했다. 이게 내 사명감이야. 완성된 작품은 칭찬을 받았다. 민준 씨, 당신의 감정이 느껴져요. 그 성공은 민준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가을, 가족 모임에서 그들은 사진을 찍었다. 모두 웃는 얼굴. 민준은 생각했다. 이게 내가 꿈꿔온 가족이야.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 심장 문제. 병원에서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버리지 마세요. 이제야 같이 사는데. 아버지는 약하게 웃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사랑해. 치료 과정은 길었다. 민준은 직장을 쉬고 돌봤다. 지훈과 가족이 함께. 우리가 가족이야. 그 시간은 민준의 성장을 가져왔다. 그는 책을 썼다. 버림받은 아이의 귀환.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은 편지를 보냈다. 당신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겨울이 다시 왔다. 아버지는 회복되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행복이야. 하지만 결말은 아직 멀었다. 새로운 도전이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의 회복은 기적 같았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는 민준의 아파트에서 지냈다. 집에 가고 싶다. 부산에. 아버지의 말에 민준은 고민했다. 아빠, 서울에서 더 좋은 병원이 있어요. 하지만 가족의 뿌리는 부산이었다. 결국 그들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민준과 지훈도 함께 작은 집을 개조해 모두가 살 수 있게 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부산 생활은 민준에게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바다 앞 산책, 어렸을 적 놀던 해변. 여기서 내가 꿈을 꿨지. 지훈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 꿈이 현실이야.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다시 열었다. 민준아, 내 디자인으로 간판 만들어줘. 민준은 기꺼이 했다. 간판에는 무지개 문양이 은은히 새겨졌다. 이웃들은 처음에 수군거렸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마음이 풀렸다. 민준의 책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TV 출연해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버림받음은 끝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시청자들의 편지가 왔다. 저도 동성애자예요. 당신처럼 용기 내겠어요. 민준은 느꼈다. 그의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행복은 시험받았다. 마을의 보수단체가 시위를 했다. 동성애는 가족을 파괴한다. 플래카드가 민준의 집 앞에 걸렸다. 밤에 돌이 날아들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민준은 몸을 떨었다. 또 다시 시작이야. 지우는 문을 막으며 말했다. 두려워 마, 우리가 강해. 경찰이 왔고 사건은 뉴스가 되었다. 버림받은 디자이너의 재회 이야기. 이제 위협에. 언론은 민준의 편을 들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LGBTQ 플러스 단체, 이웃들, 민준 씨를 지켜요. 시위는 평화로운 행진으로 바뀌었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았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그의 말은 전국에 퍼졌다. 그 사건 후 민준의 가족은 더 단결되었다. 아버지는 단체에 합류했다. 내 아들을 위해 싸울게. 어머니는 시위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수지는 아이를 데리고 왔다. 조카가 오빠를 응원해요. 민준은 아이의 뺨에 키스했다. 고마워, 꼬마야. 봄, 민준과 지우는 제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우리만의 시간, 푸른 바다 앞. 그들은 맹세했다. 어려움 있어도 함께. 그 여행에서 민준은 임신 소식을 들었다. 아니, 지훈의 여동생이 아이를 가졌다. 삼촌이 되어 웃음이 터졌다. 여름, 민준의 스튜디오는 국제 프로젝트를 받았다. 한국 LGBTQ 플러스 스토리를 세계해 그는 밤을 새워 일했다.
지우는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지어. 내 건강이 먼저야. 민주는 웃었다. 이게 내 열정인데. 가을, 책에 두 판이 나왔다. 서문에 가족 사진을 실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야. 출간 파티에서 아버지가 연설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눈물이 흘렀다. 겨울, 크리스마스, 눈이 내리는 부산 거리에서 그들은 산책했다. 민주는 생각했다. 이게 내 여정의 중간이야. 아직 더 가야 해. 하지만 갑자기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암 재발. 병원에서 민주는 울었다. 엄마, 얘 또.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민준아, 난 행복해. 내가 있어서. 치료는 고통스러웠다. 민주는 매일 병원을 오갔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은 번갈아 돌봤다. 지우는 강해져라고 속삭였다. 그 겨울은 시련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민준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재발은 가족을 다시 시험했다. 병원 복도에서 민주는 벽에 기대 울었다. 왜 하필 지금? 지훈이 다가와 안아주었다. 함께 싸워. 내 엄마 강하니까. 치료 계획은 화학요법이었다. 부작용이 심했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못생겼지? 어머니의 농담에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제일 예뻐요. 민주는 스튜디오 일을 줄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디자인 주문은 쌓였지만 그는 우선순위를 정했다. 가족이 먼저야. 아버지는 집에서 간호를 도왔다. 내가 할게. 내일 봐. 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떨렸다. 나이든 몸으로 그는 후회했다. 내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어. LGBTQ+ 커뮤니티가 지원했다. 모임 친구들이 음식을 가져오고 상담사를 소개했다. 민준 씨, 당신의 이야기로 우리는 강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 그 도움은 민준에게 빛이었다. 그는 블로그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썼다. 병과 싸우는 엄마, 사랑의 힘. 독자들은 기부금을 모았다. 힘내세요. 여름이 끝나 가을이 왔다. 어머니의 상태는 호전되었다. 종양이 줄었대. 의사의 말에 가족은 안도했다. 민주는 어머니와 해변을 걸었다. 엄마, 그때 나 버린 거 후회하세요. 어머니는 멈춰서서 말했다. 매일 후회했어. 하지만 내가 용서해줘서 난 살았어. 그 대화는 치유였다. 민준의 국제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세계 LGBTQ+ 영화제에서 그의 디자인 로고가 상을 받았다. 한국에서 온 이야기, 감동적입니다. 수상 소감에서 민주는 말했다. 이 상은 제 가족에게 바칩니다. 버림과 용서의 여정. 뉴스가 부산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마을 출신이야. 지훈과 민주는 결혼 1주년을 맞았다. 작은 파티에서 가족이 모였다. 축하해. 케이크를 자르며 민주는 눈물을 글썽였다. 이게 꿈인가 봐.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보수 단체의 소송, 동성 결혼은 불법. 그들은 민준의 책을 공격했다. 변호사가 나섰다. 표현의 자유예요. 재판은 길었다. 민주는 증언했다. 내 삶은 사랑이에요. 왜 막아요?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랑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 승리는 민준을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는 강연 투어를 시작했다. 전국 학교에서 너희도 자신을 사랑해.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저도 그래요. 민주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소중해. 겨울, 어머니는 완치 선언을 받았다. 이제 자유야. 가족 여행으로 제주를 갔다. 엄마, 여기서 다시 태어났어요. 웃음소리가 바다에 퍼졌다. 민주는 새 책을 구상했다. 용서의 바다. 그의 여정은 이제 공유의 도구가 되었다. 하지만 봄, 새로운 비밀이 드러났다. 여동생 수진의 편지. 오빠,
우리 가족에 숨긴 게 있어. 수진의 편지는 충격이었다. 오빠, 엄마 아빠가 숨긴 비밀이야.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 가족에 또 다른 버림받음이 있었어.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가족 모임에서 수진이 설명했다. 할아버지가 동성애자였대. 그래서 가족이 그를 버렸고 그 상처로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몰랐어. 최근에야 알았어. 그래서 내가 떠난 후 더 후회했어. 그 비밀은 민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우리 집안이 세대째 이런 고통을. 그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할아버지, 당신도 나처럼 살았어요. 가족은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오래된 일기장, 편지들, 할아버지의 글씨가 드러났다. 나는 사랑했지만 가족이 날 버렸다. 내 손자들에게는 그러지 마라. 그 발견은 치유의 열쇠였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에 추가했다. 세대의 용서 출간되자 반향이 컸다. 가족의 비밀, 감동적. 민주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과거를 직면해야 미래가 열립니다. 여름, 민준과 지우는 입양을 고려했다.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어 상담해서 그들은 준비 과정을 배웠다. LGBTQ+ 커플도 가능해요.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아이에게 나쁜 영향, 비판이 왔다. 민주는 싸웠다. 사랑이 교육이야. 가을, 어머니가 회복 모임을 열었다. 암 생존자들과 LGBTQ+ 모임. 그녀는 말했다. 고통은 연결해줘요. 참가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자랑스러웠다. 엄마, 당신이 영웅이야.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은 할아버지의 묘를 방문했다. 용서해요, 할아버지. 눈 속에서 민주는 평화를 느꼈다. 새해, 민준의 강연은 해외로. 한국의 이야기, 세계에. 그는 미국에서 상을 받았다. 당신의 용기가 영감을 줍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그는 지훈과 결혼 2주년을 축하했다. 영원히. 하지만 수진의 임신 소식. 아기 올 거야. 기쁨이 가득했다. 그러나 봄,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이번엔 심각해. 의사의 말에 가족은 모였다. 아버지의 병은 폐렴 합병증이었다. 늙었어. 조심해야 해. 입원한 아버지를 보며 민주는 후회했다. 아빠, 더 일찍 왔어야 했어. 아버지는 약하게 웃었다. 내가 와줘서 행복해. 이제 가봐라. 내 삶을 살아. 치료 중, 민주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 아빠, 왜 날 때렸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두려웠어. 내가 세상에서 고통받을까 봐. 하지만 그게 내가 한 짓이었네. 그 고백은 풀렸다. 이해해요, 아빠. 사랑했어요. LGBTQ+ 커뮤니티가 다시 도왔다. 모금, 방문. 시아버님, 힘내세요. 아버지는 감동했다.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구나. 여름, 아버지는 퇴원했다. 집으로 가자. 부산 집에서 회복하며 그는 민준의 디자인을 도왔다. 이게 뭐야? 멋지네. 웃음이 집안을 채웠다. 민준의 책은 영화화 제안을 받았다. 당신 이야기, 스크린에. 그는 신중했다. 진심이 담겨야 해. 각본 작업 중 그는 자신의 감정을 더했다. 가을, 지훈의 승진. IT 회사 매니저야. 축하 파티에서 민주는 말했다. 내 성공이 내 자랑이야. 겨울, 가족 크리스마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 집안의 유산, 눈물이, 웃음이. 새해, 민주는 입양 서류를 제출했다. 우리 가족 완성될 거야. 기다림의 시간. 하지만 봄, 보수단체의 새 공격. 영화 반대, 시위. 민주는 맞섰다. 이야기는 자유야. 재판에서 승리. 표현 보호.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여름, 영화 촬영 시작. 민주는 조언자. 내 고통을 느껴줘. 촬영 현장에서 그는 배우를 만났다. 당신의 역할,
제3이야 감동의 순간. 가을, 어머니의 생일. 70살, 파티에서 그녀는 말했다. 민준아, 내 덕에 산다. 겨울, 입양 승인. 아이가 올 거야. 기쁨의 눈물. 하지만 결말을 향한 긴장. 영화 개봉날, 가족의 비밀이 다시. 영화 버림받은 아이 개봉은 대성공이었다. 박스오피스 1위, 비평가들의 찬사. 감정의 깊이, 한국 LGBTQ+의 이정표 프리미어에서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제 가족의 이야기예요. 용서와 사랑의 관객들의 기립박수.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자랑스러워, 아들아. 하지만 성공 뒤에는 그림자. 보수 단체의 항해. 영화 금지. 소송. 민주는 지쳤다. 왜 끝나지 않아? 지훈이 안아주었다. 내가 빛나니까. 견뎌. 재판은 국제적 주목. 한국의 표현자유시험대 판사는 보호 판결. 승리 후 민주는 강연했다. 고통은 변화를 가져와요. 입양아이 5살 소년 준호가 왔다. 아빠, 준호의 미소에 민준의 가슴이 녹았다. 우리 아들, 가족은 적응했다. 어머니가 할머니 할게라고 웃었다. 아버지는 공원에서 놀아주었다. 할아버지랑 놀자. 준호의 적응은 쉽지 않았다. 엄마는 질문에 민주는 설명했다. 우리 둘이 아빠야. 사랑 가득할 거야. 지훈과 함께 동화책을 읽었다. 행복한 가족 이야기. 여름, 가족 휴가. 제주에서 준호가 바다를 보며 웃었다. 민주는 생각했다. 이게 내 꿈. 가을, 민준의 새 전시회. 가족의 색채 준호의 그림도 걸렸다. 아빠 그림, 관람객들이 감동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개봉.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사랑해요, 아빠들. 새해, 어머니의 건강 체크. 완전 건강, 축하. 하지만 봄, 할아버지의 또 다른 비밀. 오래된 편지. 내 사랑했던 사람,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는 할아버지의 연인. 민주는 그를 찾았다. 80대 노인, 서울 요양원. 할아버지의 손자, 눈물의 재회. 내 할아버지가 날 사랑했어. 하지만 버림받았지. 그 이야기는 책 3부가 되었다. 연결된 사랑. 여름, 준호의 학교 입학. 아빠, 무서워. 민주는 손잡았다. 함께 가자. 가을, 영화 아카데미 후보. 국제부문, 파티에서 가족 모여. 겨울, 평화로운 날들. 하지만 결혼 5주년, 큰 발표. 결혼 5주년, 민준과 지훈은 큰 결정을 내렸다. 두 번째 아이를 입양하자. 준호의 동생을. 가족은 환호했다. 좋아. 집이 더 시끄러워질 거야. 어머니가 웃었다. 입양 과정은 순조로웠다. 3살 여아 미나. 언니, 준호가 반겼다. 가족은 커졌다. 부산 집은 아이들 놀이터가 되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스토리텔링을 시작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 민준의 경력은 절정. 국제 디자인 상 수상. 아시아 최고 수상식에서 그는 말했다. 가족과 공동체에게 감사. 버림받음에서 시작한 여정, 이제 희망의 끝. 영화는 오스카 후보에 올랐다. 역사적 순간 레드카펫에서 가족이 함께. 준호가 아빠 예뻐 라고 소리쳤다. 전 세계가 그들의 이야기를 알았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 보수 단체 리더의 사과.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이야기로 변했어요. 화해의 순간. 민주는 안아주었다. 용서해요. 함께 가요. 여름, 가족 피크닉. 바다 앞, 모두 모여. 미나가 모래성을 쌓았다. 우리 집. 민주는 지훈을 보며 속삭였다.
이게 완성됐어. 가을, 새 책 출간. 희망의 결말 서문에 버림받은 이제 포옹하는 아버지. 겨울, 크리스마스, 눈 내리는 밤, 가족 사진 찍기. 영원히. 민주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14년 전의 비, 이제 눈으로 변했다. 깨끗하고 따뜻한.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매일 새로운 시작, 사랑, 용서, 성장. 이게 삶이야. 의미 있는 결말. 그의 결혼식 날 밝혀진 진실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의 치유, 미래의 약속이었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세상아.